안녕하세요. 영아기 상호작용에 대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교육심리학과 김유림입니다. 제가 개발한 1시간 분량의 부모교육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은 부모님들께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제적 사례를 활용하여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제목은 발달업, 갈등 다운, 현명한 부모 되기입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첫째, 영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이 시기에 아이의 고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갈등 다운이라는 키워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구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달업, 현명한 부모 되기라는 키워드를 붙였습니다. 교육 대상은 18에서 24개월인 영아의 부모입니다. 대상을 이렇게 한정 지은 이유는 교육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의 발달 정도가 개월 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그에 따라 상호작용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18에서 24개월로 연령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이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어려움에 공감한다. 공감은 부모님들이 교사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영아기 발달에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 방법을 제안한다. 교육의 주제인 상호작용을 영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루고자 설정한 목적입니다. 셋째, 부모 간 공감 및 소통을 촉진한다. 부모들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여 서로 공감하고 조언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목차입니다. 연두색으로 배경이 칠해진 부분이 시연 영상에서 다룬 부분입니다. 전체 강의 시간은 60분이지만 시연 과제는 13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도입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단계는 실제 상황에서는 5분, 시연에서는 1분 동안 진행됩니다. 우선 첫 2분 동안은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온라인 강연 환경을 점검합니다. 화면과 오디오가 잘 공유되는지를 확인하고 부모님들이 음소거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시연에서는 15초 동안 진행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2분으로 책정했습니다. 이후 부모님들께서 강연 주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례를 나눕니다. 이때 사전 설문 결과를 고려하여 사례를 구성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의 진행 순서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제 전개 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전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뉘며 각 주제별로 10분씩 진행됩니다. 그래서 총 50분이 걸립니다. 시연에서는 전개 1, 2, 3, 4 중 첫 번째를 1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4가지 전개 내용을 소개하자면 전개 1은 자기 주장이 강해진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강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영아기는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의 서투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불안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들의 고민에 공감하며 유아의 특성을 설명하고 일상에서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개 2는 감각 자극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영아기는 감각 운동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5가지 감각 자극을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인지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이를 알고 계시지만 장난감 수가 중요하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고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감각 자극을 제공하는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영상 매체를 감각 자극으로 제공하는 것이 괜찮을지 고민하는 부모님도 계실 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24개월 미만의 아이에게는 영상 매체 시청이 주의력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 내용을 안내합니다. 전개 3은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다룹니다. 24개월 전후의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폭발하는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부모님 또한 이 시기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어 발달을 자극하는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개 4는 소그룹 활동 10분과 전체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부모가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이미 답을 알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 부모들이 자신의 고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논의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도록 소그룹 활동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전체 회의실로 모이면 소그룹 활동에서 공유된 공통 고민 또는 양육 팁을 전체에 공유합니다. 그리고 전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전하고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다면 전달합니다. 이는 실제 상황에서는 5분, 시연에서는 15초 동안 진행됩니다. 이렇게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1시간 분량의 부모교육을 기획했고 몇몇 단계를 추출해 13분 동안 시연했습니다. 수업을 기획함에 있어 다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강의 교재인 부모교육과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센터 허그만 블로그, 라온홀제 유튜브 중 이보은 교수편,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유튜브를 참고했습니다. 이상 교육심리학과 20학번 김유리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 잘 되고 있나요? PPT 잘 보이면 카메라에 O표 보여주세요. 네, 공유가 잘 된 것 같네요. 이제 교육 시작할 텐데요. 기기 작동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께서는 관리자에게 채팅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 우리는 아이와 현명하게 상호작용하는 부모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간단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Let it go. Are we doing we doing pigtails? No, You don't want pigtails? pigtail. 네,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네, 많은 부모님들께서 공감이 되는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싫다는 말을 많이 하죠. 곤란한 상황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오늘 교육은 강연 30분, 심화활동 20분으로 진행됩니다. 강연은 사전에 부모님께서 해주신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는데요.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영상처럼 아이가 싫어, 내가 할래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둘째는 아이의 인지 발달에 중요한 감각 자극을 어떻게 제공하면 좋을지. 셋째는 언어 발달을 어떻게 촉진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심화 활동은 소그룹 나눔과 전체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이 있는 경우 이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기 곰돌이가 외치고 있는 것처럼 싫어, 내가, 아니 라고 외치는 우리 아이들, 자기 주장이 강해진 아이에게 반응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설문에서 이것과 비슷한 질문을 많이들 주셨는데요.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사례를 보면 이제 2돌이 되어가는 아이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싫어와 내가예요. 예전에는 재롱을 부리며 예쁜 짓만 골라 하던 아이가 요즘은 왜 이렇게 사사건건 고집을 부리는지 아이 키우는 게 요즘은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고집쟁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라며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이어서 다양한 상황을 살펴볼 테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래 만 2살은 이런 시기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정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실 거예요. 막 걷기 시작한 우리 아이들은요, 에릭슨이라는 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께서 이 시기 아이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실 때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례랑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면 아이가 부모님께 같이 놀자고 이거 해! 이러면서 장난감을 건네네요. 그런데 부모님은 직장 일이 고됐는지 놀아줄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힐끗 보고 건성으로 그래 잘하네 라고 답합니다. 아이도 부모가 관심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다 느끼겠죠. 제대로 놀아달라고 이젠 짜증을 냅니다. 자,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은 부모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시는데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하신 어머님,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힘내봅시다.
이 사례 속 아이는 엄마랑 아빠가 자신을 안 좋아한다고까지 생각했네요. 양보다는 질인 거 아시죠? 서너 시간 대충 놀아주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 또는 몇십 분만이라도 아이에게 집중해서 깊이 있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례는 잘못된 행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집안 곳곳을 막 돌아다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위험한 주방에까지 들어왔네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주방에서 뛰지 마 라고 말한다. 뭐 위험하니까 다른 데 가서 놀아 라고 하신다고 채팅 주셨는데요. 그런데 다들 너무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례 속 부모님은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신 분인가 봐요. 유림아, 무슨 놀이 중이니? 와, 정말 재밌겠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요리 중이지?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 이러면서 따뜻하고 나긋하게 대화를 시도하시네요.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긋나긋 평온한 말투로 대화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는 옳고 그른 것을 명확히 익히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나긋한 대화가 아니라 단호한 지시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단호하게라는 의미가 화를 내라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보여드리자면 유림아, 주방에 위험한 것들이 많아서 뛰어다니면 안 돼. 놀이방에서 놀렴. 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 방금처럼 아이가 신나서 막 뛰어다니는 상황이 아니라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짜증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이가 흥분해서 물고 때리기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처럼 3단계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1단계,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단호하게 제지합니다. 이때 아이는 자신의 감정 표현이 제지되었기 때문에 서운함과 속상함을 느끼고 더 크게 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부드러운 말투로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아이를 다독여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는 아이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기분이 나쁠 때 우리 곰돌이를 꼭 끌어안아 보자. 같이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한 아이를 안아주거나 놀이를 하면서 기분을 풀어주세요. 다음은 일관성 있는 양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아이들 똥 얘기 정말 좋아하죠. 이 아이는 부모님의 얼굴을 가리키며 똥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어제는 부모님도 함께 웃으며 아이고 하하하 똥이야? 아이고 귀여워라 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이가 똑같이 부모의 얼굴을 가리키며 똥이라고 하자 사례 속 부모님은 똥이라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지셨나 봐요. 정색하며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분명 어제는 좋아했는데 오늘은 화를 내니까 아이는 혼란스럽겠죠. 올바른 대처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반응을 항상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이가 귀여워 보여도 잘못된 행동이면 처음부터 유림아, 사람에게 똥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행동보다 긍정적인 행동에 관심을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례에서 아이는 부모가 개어놓은 옷을 던지며 거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은 당연하게도 유림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며 행동을 저지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책을 모조리 꺼내면서 또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너 그거 다 읽을 거야? 아니잖아. 읽을 것만 꺼내. 라며 행동을 제지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갈등이 끝이 날 것 같나요? 간섭이나 금지하는 말은 아이의 고집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면 아이를 격려하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주세요. 즉 옷이나 책을 어지럽히게 두라는 말이죠. 지금 표정이 굳은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맞아요. 부모는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결국 치우는 사람은 부모님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처음 아이가 옷을 던지며 어지럽혔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림이가 심심하구나. 엄마 또는 아빠를 도와줘. 놀이방을 정리할래? 옷을 제자리에 가져다 둘래? 즉, 놀이방을 정리하거나 옷을 정리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라는 거죠. 만약 부모님께서 놀이방 정리할래? 라고만 물으면 아이는 싫어 라는 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부모님이 원하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따라서 애초에 A 또는 B로 선택지를 한정해 주세요. 이 아이는 옷 정리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니까 분명 잘 실천할 겁니다. 아이가 자신이 선택한 일을 마치고 나면 유림이 덕분에 일찍 끝났네. 엄마를 도와줘서 고마워. 또는 아빠를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렇다면 아이는 다음에는 먼저 나서서 정리할지도 모릅니다. 네, 방금은 부정적인 행동을 한 경우를 봤는데 부정적인 행동에 반응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캐치하고 칭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놀이 후에 스스로 놀잇감을 정리할 경우 엄마 아빠가 말하지 않았는데 깨끗이 정리했네. 최고다 우리 유림이 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뿌듯해져서 정리에 더 몰두하게 되고 나중에는 놀잇감을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진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감각 자극을 제공하는 방법,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10분간 소그룹 활동을 진행할 건데요. 어머님, 아버님들은 4분씩 한 조로 묶어 드릴게요. 배정이 되면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신 후에 육아 고민이나 팁을 자유롭게 나누시면 됩니다. 공유된 내용은 방금 채팅으로 보낸 젠보드 링크에 정리해 주세요. 활동 방법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6시 45분까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45분이 되었는데요. 소그룹 활동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부모님들께서 작성하신 젠보드를 보니까 정말 좋은 팁들이 있더라고요. 모두와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채팅으로 젠보드 PDF 파일 보내드릴게요. 교육을 마친 후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소그룹 활동 중에 생긴 궁금증도 괜찮고 강연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음소거를 해제한 후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 혹시 강의 PPT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강의 PPT 자료 받기 원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채팅으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별별 어린이집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양육에 도움을 드리고자 공유하는 것이니까 무단 배포는 조심해 주세요. 네, 정말 다양하고 좋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더욱 풍성한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한 공지사항 하나 전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눈 소식이 있어서 눈 밟기 놀이를 기획했습니다. 아이들 발이 젖을 수 있으니까 여분 양말과 신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부모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